박순자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정원을 바라보며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오늘도 며느리 지영이가 올 예정이었다. 매주 일요일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며느리.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부러워했지만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후 2시 정각 현관문이 열리며 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늘 그렇듯 정중했지만 어딘가 차갑게 느껴지는 인사였다. 왔구나. 들어와. 지영이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는 그 소리만 들어도 지영의 모습이 그려졌다. 단정한 옷차림에 적당한 미소를 띤 얼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 어머님, 이거 반찬 가게에서 사온 김치예요. 드셔보세요. 지영이는 김치통을 내밀었다. 순자는 그것을 받으며 지영의 얼굴을 살폈다.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마치 해야 할 일을 그저 하나 마무리한 듯한 표정이었다. 고마워. 그 반찬 가게가 뭔데 수고했겠구나.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데요. 당연한 일. 그 말이 순자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정성이 아닌 의무라는 뜻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밥 먹고 가지 그래?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영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바쁜 일이 있어서 오늘은 일찍 가봐야 해요. 언제나 바쁜 며느리였다. 아들 준호가 출장을 갔을 때도 혼자 집에 있다고 연락했을 때도 항상 바빴다. 그럼 차라도 한잔 하자. 지영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순자가 차를 우리는 동안 지영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고 있어요? 직장 다니느라 힘들겠다. 괜찮아요. 준호가 출장 자주 다니던데 혼자 있기 힘들지 않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짧은 대답들이 이어졌다. 순자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다. 무엇을 물어도 괜찮다, 잘 지낸다는 답만 돌아왔다.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침묵이 흘렀다. 지영은 시계를 힐끔힐끔 보며 초조해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30분도 채 되지 않아 지영이 일어섰다. 벌써? 좀 더 있다 가지 그래. 다음에요, 어머님. 오늘은 정말 바빠서요. 지영은 서둘러 가방을 챙겼다. 순자는 김치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흠잡을 데 없는 예의지만 따뜻한 마음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만남이었다. 마치 예의는 갖추었지만 정은 없는 며느리처럼 지영이 모습은 늘 완벽하면서도 어딘가 차갑게 다가왔다. 어느 날 순자는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혼자 있기 적적해서였다. 지영아, 시간 있으면 같이 시장에 가볼래? 네? 언제요? 이번 주말에 준호가 좋아하는 갈비찜 재료도 샀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이번 주말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 언제나 다음에였다. 순자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무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 미묘한 선 긋기가 순자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준호가 집에 왔을 때 순자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털어놓았다. 준호야, 지영이가 나한테 좀 차가운 것 같다. 엄마, 무슨 소리야? 지영이가 얼마나 엄마를 잘 모시는데. 그게 아니라 예의는 지키는데 마음이 없다고 해야 하나.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야? 지영이도 일하느라 바쁘고 나름 신경 쓰고 있어. 아들도 이해하지 못했다. 순자는 혼자만의 생각일까 싶어 더욱 위축되었다.
명절이 되었다. 지영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까지 들고서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다.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지영의 얼굴에는 진심보다는 의무감이 더 묻어났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영은 조용했다. 어른들께 인사는 정중히 했지만 대화에 끼어들지는 않았다. 항상 준호 옆에만 붙어 있었다. 지영이는 정말 조용하네. 얌전해서 좋아. 친척들의 평가는 좋았다. 하지만 순자는 허전했다. 가족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다. 순자가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다. 준호는 바로 달려왔지만 지영은 보이지 않았다. 지영이는? 아, 지영이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올 거야. 하지만 지영은 끝내 오지 않았다. 대신 과일 바구니만 보냈다. 며칠 후 퇴원할 때 지영이가 나타났다.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에요. 몸조리 잘하세요. 그리고는 바쁘다며 금세 자리를 떴다. 퇴원 수속을 도와주는커녕 옆에서 지켜보지도 않았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겉으로는 완벽한 며느리, 하지만 마음으로는 남남인 관계. 순자는 점점 기대를 내려놓기 시작했다. 지영에게서 가족의 정을 바라는 것을 포기했다. 대신 그냥 아들의 아내, 법적으로만 가족인 사람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지영이 음식을 가져오면 고맙다고 했지만 더 이상 같이 먹자고 하지 않았다. 안부를 물어도 짧은 대답에 실망하지 않으려 했다. 어느 날 순자는 우연히 지영과 친구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카페에서 지영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다.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이 심해서 스트레스야. 밥 먹고 가라고 같이 이것저것 하자고 그래서 솔직히 부담스러워. 예의는 지켜야겠고 그래서 매주 가긴 하는데 진짜 피곤해.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이 간섭이라고 생각했던 관심과 사랑이 지영에게는 부담이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그동안의 일들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지영의 차가운 태도는 아기가 아니라 방어 기제였을지도 모른다. 너무 가까워지면 더 많은 것을 요구받을까 봐. 적당한 선에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일 수도 있었다. 순자는 지영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그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가족이라는 관계를 견뎌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몇 달 후 지영이 다시 찾아왔을 때 순자는 달라져 있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왔구나. 평소와 같은 인사였지만 순자는 더 이상 따뜻한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다. 대신 지영이 예의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기기로 했다. 어머님, 반찬 좀 가져왔어요. 고마워. 맛있게 먹을게. 지영이 30분 만에 가겠다고 하자 순자는 아쉬워하지 않았다. 그래. 조심히 가거라. 지영은 조금 당황스러워했다. 평소 같으면 좀 더 있다가 가라고 했을 텐데. 시간이 흐르면서 순자와 지영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생겼다. 서로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의 관계. 사랑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갈등도 없었다. 순자는 지영에게서 얻지 못한 가족의 정을 다른 곳에서 찾기 시작했다. 동네 할머니들과의 수다, 혼자 키우는 작은 화분들, 가끔 찾아오는 조카들과의 시간. 지영도 부담이 덜한지 한결 자연스러워 보였다. 억지로 친밀함을 꾸미지 않아도 되었으니까. 어느 일요일 오후 순자는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영은 오지 않았다. 미리 연락해서 바쁘다고 했다.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자유로운 시간. 순자는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항상 사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때로는 그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것을. 몇 년이 지났다. 지영과 준호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 순자는 처음으로 지영의 진심, 어린 미소를 보았다. 어머님, 손잡으러 자주 오세요. 그날의 지영은 달랐다. 아이를 통해 연결된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다. 완전한 가족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이어져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순자는 아이를 안으며 생각했다. 사랑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뜨겁지 않더라도 차갑지 않다면 그것만으로도 괜찮다는 것을. 지영은 여전히 예의 있는 며느리였다. 정이 넘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미움은 없었다. 그리고 이제 순자도 그것으로 충분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긴 하루가 서서히 저물어 갔다. 순자는 찻잔을 두 손에 감싸 쥐며 이제야 비로소 편안해진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겪는 인간관계의 거리감과 기대, 그리고 실망의 반복을 담고 있지요. 가족도 친구도 결국은 기대보다 존중이 먼저라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도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싶은 분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감과 관심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